봐봐. 일단은 오늘 숙제는 28페이지까지였으니까 질문할 거 있습니까? 사실 실전 문제를 아직 안 드려서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긴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 시간이 없냐? 동욱이는? 저도 없어요. 얘네도 없고? 오, 왜 이러지 저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항등식을 나갈 거고 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항등식이라 하면 뭘 항등식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원래 좀 더 나아가서 뒤에 이제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등식을 뺐어. 그래서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첫 번째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AX의 제곱이 있어요. BX가 있어요. C가 있어요. PX 제곱이 있어요. QX가 있어요. R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항등식 형태를 띈다는 건 X의 제곱은 X의 제곱끼리 그 다음에 X는 X끼리 상수하는 상수끼리 같아지시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항등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A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C라고 하는 녀석이 BX 플러스 2 이렇게 써있어. 자, 좌변은 X제곱인데 우변은 X제곱 없죠? 그러니까 X제곱은 꺼져줘야겠어. 그래서 A는 제로야. 됐어요? 1차항 1차항은 같아져야 돼. 상수항 상수항도 같아져야 돼. 일찍 전해주나?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A 값은 0, B 값은 3, C 값은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책상 땡겨 앉으셔도 돼요. 왼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형태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셔야 되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형태의 애가 있어. 됐니? 그러면 어떤 걸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하셔야겠죠? 됐어? 그러면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겠죠? c 값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0이네? 맞아?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1이가 되네? C값은 어차피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값은 3이 되시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기 있는 문제나 여기 있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A, B, C를 구하고 여기 있는 지금 A, B, C를 구하셨는데 이 녀석들은 A값 안 구했네? 네, A값은 2야.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걸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 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 미정개수법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개수 비교법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한 이거죠.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본 거. 됐니? 두 번째는 숫자를 넣고 찾아봐. 수치 대입법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를 넣어가지고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지? 전개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개를 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숫자 넣고 푸는 게 좀 더 쉬운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개수비교법은 언제 사용하고 수치대입법은 언제 사용하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수비교법은 전개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전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숫자를 볼 수 있으면 수치대입법을 전개, 개수비교법을 쓰시는 거고 전개가 간단하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미안해 개소리야 복잡하거나 증가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됐니? 알겠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이렇게 보자. 우리가 4x의 4제곱 설명할 때는 참 어떤 말이야. 문제 풀 때 안 돼. 자, 4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에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형태를 물어봅니다. 네, 상관없죠. 이러면 나머지 형태를 물어보고 나머지 형태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ax 플러스 b야. 그치? 몫을 모르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 qx라고 이제 갖다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물론 실제로 나눠도 되겠지. 나누면 qx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식 자체에서 전개할 수 있어? qx를 예상해서 여기다 갖다 때려 넣을 수 있냐? 못하죠. 왜? q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수항도 모르고 1차항도 몰라요. 1차항과 상수항이 다 뒤에 남아있는 상태가 때문에 얘네들을 모르는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앞에 있는 녀석의 형태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할 수 있지? 1 대입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뭐 하는 거야? 수치 대입법을 쓴다는 거죠. 전개가 안 되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항등식의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너희들이 책에 써있는 내용을 갖고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한다 했어. 자, 문제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써있어요. N자가 빠졌네? 젠자가?
다시 써야 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제 뭐야? x에 관한 상등식이니까 풀면 돼요. 근데 x에 관한 상등식이라고 책 문제에 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은 이것도 잘못 썼네. 뭐 어떠냐 아니죠? 그래서 x값의 관계도 성립합니다. 모든 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이미 수 x에 관해 성립합니다. 어떤 수 x에 관하여 항상 이라고 해서 뒤에 어디요 쭉쭉쭉 성립이라고 하는 말들이 붙어있죠. 꼭 성립이란 말이 아니라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써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수 x에 대하여 어떤 수 x에 대하여 항상 이거 꼭 달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항상 이런 말들을 달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다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주황색으로 x라고 써놨죠. 다 a라고 써있을 수도 있고 k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거라고 했지. 그럼 바꿔 말해서 어떤 새끼가 문자인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를 다 숫자로 보는 거예요.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를 다 숫자로 취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수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은 제일 처음에 요만큼에 대한 개념을 잡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갖고 문제를 볼까요? 그러면 진짜로 돌아봐 이 새끼야. 그래, 들어와봐. 자, 6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식의 항등식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61번에 1번 문항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A-1X1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C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죠. 좌변에는 이제 X 제곱 X 상수항 다 있는데 우변은 아무것도 없죠. 그치 동호가? 네.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1차항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됐니? 자, 2번에 써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2번에는 x의 제곱 ax 플러스 6 이렇게 써 있는데 이쪽에 b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x제곱 x제곱 같아야 되니까 1하고 b가 같아야 되는 거고 1차항이 있는데 이쪽엔 없으니까 a 값은 0이 돼줘야 되는 거고 상수항은 6인데 여기는 c니까 6이 c랑 같아주시면 되겠지. 됐어? 뭐 안 어렵죠 저는 이런 거.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겠지만. 그럼 63번 인데 ax-1 그 다음에 플러스 bx-2 이퀄 bx-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 줬죠? 그러면 x만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다 숫자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x만 문자로 볼 거니까 얘네들 정리해서 a 플러스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끼리 같아야 돼. 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고 얘랑 같아야 돼. a 플러스 2b가 3이 되시면 되겠죠. 됐니? 이걸 만족하는 거 이제 뭐 연립방정식 푸시면 될 거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될 거니까 a 값이 1 나올 거고 a 값이 1 나오시면 b 값도 똑같이 1 나오시죠. 뭐 이런 식의 풀이로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됐니? 근데 이 형태식에서 이렇게 풀어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쳐 넣어도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냥 x에다 2를 집어쳐 넣어서 a는 4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쳐넣어서 a양을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의에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풀고 싶은 대로. 왜? 이 새끼는 계수 전개가 간단하니까. 하지만 숫자를 넣어도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너네가 편한 걸 푸시면 되죠.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미지수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지면 우리가 미정계수가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면 숫자를 집어넣고 푸는 것도 많이 합니다. 자, 67번 갑니다. 자, 67번에 보면 우리가 k-2x 왠지 이거 수업을 한 느낌이 안 했지? 우리 이거 수업한 적 없지? 처음 하는 거 맞죠? 네. 이 책. 근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다 익숙하니?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 제일 처음에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x에 관한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볼 거니까 x만 문자입니다. 나머지 다 숫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 x 있고 우변에 x 없잖아? 그래서 좌변에 있는 x 없어져야 돼. k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k 값이 2면 이제 상수항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얘가 0이 되셔야 되니까 y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똑같은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가야죠.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k를 모아. k를 물론 k를 아무거나 풀 수도 있지만 k를 일단 모아볼게요. k를 모아보시면 x-yk가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거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니까 k가 없어져야 되고 나머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y가 제로. x랑 y랑 같은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가 제로. y가 5가 되는 건데 갖다가 y를 갖다 꽂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x 당연히 5겠죠. 됐어요? 물론 이 문제 풀이는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3 넣어요. 그럼 얘가 사라지지? y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5 있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k에다가 2를 넣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0인 거죠. 됐어? 좀 이상한데? 아 y 마이너스 5가 0이네? 미안해. 됐니? 그래서 이렇게 봐도 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우리가 k에 관한
x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에 따라서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되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안 써 있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말도 써 있기도 하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말로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 5가지 말이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여기서 잠깐 짚고 가실 게 하나 있는데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음식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됐니? 편의상 n이 짝수라고 지정하고 할게요. 홀수도 상관없어요. 왜 짝수라고 지정하냐면 여기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어떤 세기가 음수가 되고 어느 세기가 짝수가 되는 양수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저기다가 이제 짝수라고 지정한 것뿐이야. 그래서 x2원의 값을 x에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n-1 a1 플러스 a0죠. 됐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내가 이 다항식의 개수의 합이 된다는 거죠. 1만 집어넣으면 앞으로 그냥 개수의 합이 나와.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2x의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안 되겠다. 4에 1 이렇게 씁시다. 자, 이 녀석에 5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차항부터 시작하겠죠. 10차항부터 시작하니까 A 10에 X 10차항부터 시작해서 A 9에 X 9차 해서 A 1 X A 0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갖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녀석의 개수의 합을 구한다는 건 x에다 뭘 쳐넣어? 1을 쳐넣으면 된다는 거죠.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녀석이 5제곱이 될 텐데 그럼 해보니까 이게 A10부터 A9, A1, A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건 중학교 때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상수항을 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우리는 상수항을 뺄 수는 있어. 상수항 1이겠죠? 5제곱 해봐라. 그렇지? 하지만 고중학교 때 개수의 합을 구하려면 상수항 포함합니다. 따로 안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A0까지를 다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야, 근데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 거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an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홀수겠지? 그럼 홀수 차항이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 녀석은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고 a1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지? a0는 플러스의 값을 가질 겁니다. 어차피 이 새끼는 x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됐니?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시면 얘랑 얘랑 더해질 거고 얘랑 얘랑 사라지겠네?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더해지겠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2배 an부터 해서 쭉 나올 텐데 그러면 얘를 2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올 거냐면 an-2
A2, A0가 나오겠죠.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그럼 똑같은 방식에서 홀수차를 보고 싶으면 짝수차를 없애면 되겠지? 짝수차항을 없애고 홀수차항을 더해주고 싶으니까 F1에서 F-1을 뺍니다. 그리고 2로 나눠요. 그러면 AN-1이죠. AN-3 이런 식으로 가서 A5, A3, A1까지 이런 식으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사실 학교 시험 볼 때는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너네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수능 형태의 문항이나 이런 데서는 얘를 하지 않아요.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잠깐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69번 문항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해서 이 x-1에 10제곱을 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10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A10부터 시작해서 A1, A0 얘를 물어본 거고, 그럼 우리는 이게 원하는 게 F1이라는 거죠. 다음 식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 됐니 동호야? 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밑에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게 뭐였었냐면 나눗셈을 사실 맨 마지막에 배웠거든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기 때문에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죠?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등식이 아니다.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은 반드시 너네가 등식으로 쓰려고 하면 검산식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 이 검산식도 우리는 뭐라고? 항등식이라는 거죠. 됐어? 그럼 검산식이 항등식인 게 왜 중요하냐? 만약 우리가 fx라고 하는 녀석을 x-a로 나눴어요. 몫은 뭔지 모를 거고 나머지는 상수항을 갖는다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시죠. 됐니?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에다 a를 쳐넣으시면 fa가 r이죠.
나머지지. 됐어? 이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죠. 이걸 말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fa. 이거를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괜히 어렵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이 결국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검산식에서부터 탄생한 녀석이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결국 얘의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fa equal 0면 이렇게 되겠죠? fx가 x-a의 qx 됐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fa equal 0이면 다항식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인수정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 잠시 말고요. 인수정리라고 부르고 있죠. 됐어? 그럼 이 얘기하면 이번 단어 다 배운 거야. 이 단어 자체를. 자, 해봅시다.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71번이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몫은 안 써줬으니 그냥 qx라고 맨날 쓰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됐니? 그러니까 이 검사식도 우리 뭐야?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법을 하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중에 나누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저 숫자 때려 넣으면 똑같아야 돼. 그래서 x에다 1 때려 넣으면 식의 형태가 1 더하기 a 플러스 b 이퀄 2 더하기 1 a 플러스 b는 2가 돼야 돼. x에다가 2를 때려 넣으면 8 더하기 2 a 플러스 b 이퀄 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이 두 식을 빼면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돼서 이게 5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7인가요? 맞나? 맞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형태도 이것도 결국은 우리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73번 또 마찬가지로 x의 10제곱 a x 5제곱 b 이 녀석이 x 제곱 마이너스 1로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로 변화가 될 거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0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도 0인 거죠. 그러면 둘을 더해보면 알겠지만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 값은 0일 거예요. 됐니? 자, 75번에 3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1에 나머지 2x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숫자를 못 집어넣죠. 못 넣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수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공통수학 원을 뒷부분을 배우신 분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즉 x에다가 i나 마이너스 i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교과과정상 아직 우리는 복소수를 배운 적이 없는 상태.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계수 비교법을 쓸 겁니다. 안 되니까 수치 대입법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타성책으로 계수 비교법을 쓸 겁니다. 계수 비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의 형태에서 자 여기 부분이 나와 있으니 여기는 3x가 돼야 되는 거죠. qx의 위치에. 됐어? 뒤에 있는 녀석은 나도 몰라. 내 없잖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K라고 책을 표현을 했어요. 됐니? 그래놓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면 2차식 계수가 없죠. X제곱을 봅니다. X제곱항을 보시면 X제곱항은 얘하고 얘를 계산했을 때밖에 안 나오니까 좌변식에는 없는데 우변식은 KX제곱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K는 제로죠. K가 제로가 되면 이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1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77번으로 갑시다. 자, 나무 떨어진다는 게 끝이죠? 여기 이제 뭐만 쓰면 되지. 그치? 근데 얘 꼬락서니까 지금 숫자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다 뭐 할 거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2x 플러스 k를 갖다 꽂을 겁니다. 그치? k 값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 2차형으로 보죠. 그래서 x제곱을 봐서 좌변에는 x제곱, 우변에는 얘랑 할 때만 나올 거니까 kx제곱, k는 1이 되는 거죠. 됐지? k가 1이 되시면 상수항을 봅니다. 좌변에는 1이고요. 우변에는 bk죠. k
A가 1이니까 B는 또 1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마지막은 X항을 보시는 거고 4변에는 A가 있고 5변에는 얘랑 곱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 B가 되시는 거죠. A 값은 B.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 B 값, A 값은 이고 B 값은 이고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없어? 네. 동의다 이제? 정의다 알겠어? 뭔 소리지? 지우는? 자, 그만 넘어가요. 자, 나머지 경우는 인수정리 다 써드렸고요. 나머지 경우는 인수정리 쓴 걸 갖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나는 거고. 계속 문제 풀이만 하겠네요, 당분간. 자, 85번이요. 아, 비협경하라고 어떻게 시간을 주겠네. 사실 직접 구하셔도 별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1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x-1로 나눈 나머지 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새끼를 fx라고 보고 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f1의 값을 그냥 물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이게 나오시겠죠. 오늘 계속 이러네. 자, 2번에서는 x-2로 나눈 걸 보고 싶은 거죠. 됐니? 그럼 f2의 값을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4, 3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지? 자, 3번에는 2x-1이니까 원하시는 용태는 f2분의 1이야. 맞아? f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4분의 17 이렇게 될 겁니다. 되나? 자, 넘어갈까요? 뭐가 되고 있어. 자, 87번에 2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2x-10이라고 써있고요. 이 녀석이 x-2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x-2로 나눠 떨어질 때 q1 x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치? 두 번째 x-3으로 나눴을 때 얘도 몫을 모으니까 q2x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1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정리돼야 될 식은 얘네 계산하면 이제 는 0이니까 정리돼야 될 식은 얼마냐?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되나? 됐니? 자, x의 값이 3이면 x에다가 우리가 3을 대입하면 54 ray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12 이퀄 12 이렇게 될 거고요. 24 마이너스 30 한번 정리하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두 식을 우리가 빼주면 a 값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이 나오실 거고요. b는 1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잠깐 멈춰놓고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시간이 꽤 남아서. 자, 계속 해보면 우리가 지금 85번까지 풀었고 87번까지 풀었고 89번으로 갑시다. 89번에 있는 녀석을 보시면 나누는 식이 이제 인수분해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인 x-6에 x 플러스 1에 qx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이 녀석을 x-6으로 나눠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 이제 q2x가 될 거고 나머지 r이죠. 이 r 값은 뭘 하시면 되냐면 6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셔야 되는데, 그치?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쟤? 배터리 없나? 잠깐만. 오, 배터리 없었어. 충전이 안 되고 있었죠? 어쩔 뻔했네. 자, 우리는 사실 뭐해? 6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6을 넣으면 F6의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F6의 값이 갖다 집어넣으면 18이 나올 거고, 여기서 F6의 값은 R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 값은 18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재미없어. 그래서 똑같은 문제야. 자, 91번. 이 녀석은, 자,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뭐라면 계속 q1에서 q2x 계속 쓰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q2x 나머지 1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q3x고, 자, 요거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형태는 1차. 맞아? 여기까지?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f 1의 값이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f3의 값이 13임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f-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이 식에서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3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마이너스 3, 얘가 1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면 a 값, b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4, b는 1이겠네. 그치? 그럼 이게 답은 아니야. 우리는 답을 써야 되는 A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써야 되는 답은 4x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자, 93번으로 갑시다. 오늘 하루가 길겠다. 뭐가 계속 이래가지고 훌쩍훌쩍하게 생겼네. 93번에 fx가 x의 제곱 3x 플러스 2,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x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q2x 나머지는 r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4에다가 2가 3f 마이너스 2가 r이 됩니다. 됐어? 그럼 너희가 원하는 건 f2의 값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f2의 값이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2의 값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27이 되겠지? 됐습니까? 틀렸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정신 아니야. 마이너스 7이잖아. 미안해. 산수가 안 돼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너희들한테 푸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는 거 보여준 걸 보면 계속 검산식으로 쓰죠. 검산식으로 쓰고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구하고 쓰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너네가 검산식을 안 쓰고 사실 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풀 수 있어. 그런데 공수 원책을 3번 이상 너네가 이거를 접하지 않으시면 쓰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 권, 두 권 풀 때는 너네가 이 식을 갖고 매끄럽게 정리하는 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 이렇게 검산식 형태 쓰고 검산식 형태 쓰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찾고 그거를 무한히 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안 쓰고 보죠. 그때는. 이걸 누가 이렇게 써?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안 써요. 이렇게 안 쓰죠. 이것만 씁니다. 얘만 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쓰죠? 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 쓰고 얘만 쓰는 거니까. 그냥 사실 이만큼이 지워져 있어야 돼, 이 식 자체가. 여기 위에 있는 두 줄이. 이해돼? 보통은 안 써요. 학교 시험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아직 학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직 트레이닝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출제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 적어도 97번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95로 갈까요? 다 썼네. 분필도 먼저 할까요? 자, 95에 보면 다음 식 fx가 x-2로 나눈 나머지 몫을 qx 그때 나머지를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라고 했어요. 자, 몫을 모르죠?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쓰시고 보통은 Q라고 하는 게 이제 몫에서 영어 단어 몫에서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뭐 보통 이제 A, B, C 쓰면 다음 거 쓰면 D죠. 그러니까 A 쓰면 다음 거 B 쓰죠. X 쓰면 다음 거 Y 쓰죠. 보통 Q니까 Q랑 딸려다니는 새끼는 PQR이거든. 그래서 P 쓰고 R도 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Q와 R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PX를 갖다 써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GX 갖다 쓰셔도 되고 RX 갖다 쓰셔도 되고 눈에 하고 싶은 대로 써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PX를 갖다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문제에서 FX를 갖고 하는데 위에 있는 QX랑 밑에 있는 QX는 같은 QX죠. 그러니까 이 식을 합칠 수 있을 거야. FX를 x-2에 x-3에 px 플러스 7 플러스 3
합쳐놓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야?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물어봤지?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당연히 우리는 f3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없어지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7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더 잘 나오는 형태는 q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됐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뭘 잘못 썼나? 잠깐만. qx를 x-2로 나눈 나머지다 q2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나오네. 이거 못 구하겠다. 미안, 잘못 썼다.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qx 형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 기억이 안 나.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다. 97번 문항은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얘네가 중간고사 보시면 한 80%의 확률로 너네 시험지에서 보게 될 아이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자주 나와. 지금 보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2로 나눴을 때 이때 나머지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1의 제곱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3차식을 나눴으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2차식을 나머지로 주겠죠? 됐네? 여기까지? 자, 2차식을 나머지로 줄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할 질문은 이거죠. 우리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개? 네, 1하고 2. 근데 미지수는 몇 개? 3개. 3개. 자, 문제가 풀리려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랑 같거나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아야 미지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기 있는 ABC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형태로는.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식의 변형을 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즉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몇 개로? 2개. 또는 하나로. 왜 하나로 줄여야 되냐?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여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사용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미지수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 다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즉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눠본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면 x-1의 제곱 하면 몫에 x-2 q3x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2차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2차로 나눌 수 있죠. 몫이 얼마 나올까? 자,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거면 상수항의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잖아. x제곱이고 ax제곱이야. 그러면 몫이 a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원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눈 거를 하면 되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해. 왜 안 해? 애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나눈 f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형태는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x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알겠어? 자, 두 번째도 해봅시다. 요 형태로 변형을 해볼게요. 그렇지? 이 형태로 변형하면 x-2를 땡겨 쓸 거니까 뒤에 x-1의 제곱 q3x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x-2를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치? 제일 처음이 ax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ax가 될 거니까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면 2a 플러스 b가 개수가 될 거고 뒤에 2a 플러스 b가 몫을 오겠지? 우리는 이거 끌어다 쓴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4할 거야. 됐어? 이해됐니? 위에 식과 밑에 식 중에서 뭘 선택할 거야? 주황색, 노란색 어떤 거? 노란색 선택해서 못 풀어? 못 풀어. 노란색 선택하면 못 풉니다. 왜? 미지수에서 지금 몇 개였어? 결국은 우리가 미정계수가 2개죠. 못 구한 게. 맞지? 우리는 노란색 식을 갖다 썼으니까 이 써먹을 식을 주황색 식밖에 없는데 주황색 식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1 하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미지수 계수 하나 또 계속 모질라게 되는 거죠. 식은 하나, 미지수 계수 2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해봤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식. 이 식은 쓸 수 있죠. 왜? 두 번째 식 우리 아직 안 갖다 쓴 건데 갖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f2가 되고 그 값이 4가 나올 텐데 그렇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그냥 A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 나오겠네. A 값이 1인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fx라고 하는 식은 x-1의 제곱 x-2의 q3x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얘랑 곱해서 밖으로 전개할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나머지예요. 됐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돼? 이게 이 식의 풀이 방법이죠. 자, 넘어갈까요? 인수정리. 자, 원래 인수정리는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할 때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 이 단원에서 인수정리 되게 단순해요. 갖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0일 거예요. 이 뜻을 가는 걸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자, 99번에 있는 문항을 보시면 그냥 끝날 거고요. 그냥 여기 남은 칸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풀게요. 자, 이 녀석에서 fx가 6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써있고 이 녀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건 x 플러스 1의
qx 이렇게 하면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이면 0 대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다. a는 4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할 거야. 인수정리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뒤에 조립제법 좀 나와 있고 조립제법에 관한 문항들이 있어서 조립제법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의 숙제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실전 문제를 안 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0페이지부터 숙제가 될 거고요. 30에서 시작해서 32에서 잠깐 멈췄다가 또 넘겨서 실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36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게 46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물론 뒤쪽에 넘겨서 47이네 46이 아니라 36에 47 이렇게 되는 거고 뒤쪽에 넘기면 뭐 사실 필수 문제에서 몇 개 선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됐어. 그냥 이것만 풀어와.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아니야 책은 덮지 말고 시간 남았어. 숙제하시도록 하면 나는 책 검사 좀 할 거야.